안녕하세요. 오늘 6월 17일 국내 증시 보고서 보면서 시장의 핵심 움직임들, 또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는 2950선에서 마감했는데 0.12% 올라서 강보합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21% 내려서 775선,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약간 방향이 엇갈렸네요. 네, 맞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3천선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아, 갔었군요. 네. 근데 이제 중동 지역 불안감 얘기도 좀 다시 나오고 또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비슷했나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하락 전환했는데 그래도 낙폭은 좀 줄이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좀 큰 날이었죠. 네, 수급 쪽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다 순매수를 했어요. 맞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2,244억, 코스닥에서 739억 정도 순매수했죠. 특히 코스피에서는 3일 연속 순매수예요. 2,200억 넘게요. 근데 외국인이랑 기관은 같이 팔았단 말이죠? 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1,100억 넘게 팔고 기관도 한 1,000억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관은 팔았죠. 외국인만 코스닥에서 조금 샀고요. 이런 개인 매수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즘 계속 이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최근 시장을 이끄는 기술주들 있잖아요. 반도체나 AI 같은. 네네. 이런 테마에 대한 개인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밸류에이션 보담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다른 기회를 본다고 할까요? 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탁금이나 신용잔고도 조금씩 늘어난 걸 보면 개인들의 시장 참여 의지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일 뜨거웠던 섹터는 역시 반도체, 그중에서도 유리기판 아니었나 싶어요. SKC가 15% 넘게 오르고 PI는 아예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강했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는 건가요? 이게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고성능 칩을 만들 때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기존 소재로는 칩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기판이 좀 휘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네. 근데 유리 기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전력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딱 떠오른 거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도입 검토한다 이런 소식 나왔고요. 네, 그 뉴스 봤어요. 그리고 마침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급등했고 또 미 상원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추진한다 이런 소식까지 맞물리니까 기대감이 확 커진 겁니다. YC캠 같은 관련주도 9% 넘게 올랐고요. 아하, 단순히 신소재가 아니라 AI 반도체의 성능에 어떤 병목 현상을 풀어줄 열쇠로 보는 거군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HBM3 이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것도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럼요. HBM도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이니까요.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1.5% 이상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AI 관련해서는 오브제니 상한가 가고 로봇 관련 주들도 좀 움직였고요. 네, 정부 AI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었어요. 아, STO요. 뱅크웨어 글로벌, 핀텔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갔죠? 맞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투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도 STO 시장 제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자산 거래 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네. 코로나19 관련주도 신풍제약 상한가 가고 랩지노믹스도 꽤 올랐네요. 태국 감염 급증 소식 때문인가요? 네, 태국 쪽 감염 급증세랑 신풍제약은 유럽 특허 획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좀 움직였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나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요. 2차 전지는 이제 바닥 통과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미국 전기차 주가도 오르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고려아연은 미국 해저자원 개발사 지분 인수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부진했던 테마들도 있었죠. 에너지나 해운 쪽이 약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국제유가가 이란 쪽에서 휴전 신호 보도가 나오면서 잠시 좀 하락했거든요. 그 영향으로 HMM 같은 해운주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 유가 영향이었군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유가 좀 달라요. 태양광이나 풍력 쪽. 고기는 왜 빠졌나요? 미국 상원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아, 정책 변화 가능성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책 지원에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주나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도 하락폭이 좀 컸던데요. HD 현대중공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데요. 아, 네. 그건 좀 지정학적, 외교적 변수가 직접 작용한 케이스인데요. 원래 G7 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귀국하면서 무산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던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들 투자 심리가 확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중동 정세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네, 이란 휴전 얘기 나왔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 강경 발언 나오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폐쇄 소식까지 들리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좀 부담을 준 거죠. 네.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 반도체나 AI 같은 기술주는 정말 강했지만 에너지, 신재생, 조선 등 다른 섹터는 정책 변화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부진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업종별 차별화가 아주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정보들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렸냐가 아니라 이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나 또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사건들이 우리 국내 시장 각 부분에 얼마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은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신재생처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분야는 지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계속된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뉴스에만 반응할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했던 기술주들, 예를 들어 반도체나 AI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정책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